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DSR 3단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조기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출 억제로 매수세가 사라지는 주택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영끌족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가계대출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한 데 이어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로는 DSR 3단계와 함께 최후의 수단이라는 LTV 강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쌓여가는 가계부채를 더 두었다간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됐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9월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30조 9,671억 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5조 6천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주도하는 주담대 잔액이 574조 5,76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조기 도입되면 대출 시장은 매서운 한파가 불가피합니다. DSR 3단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과 함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 적용합니다. 또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1.5%까지 상승하며 현재 시행 중인 DSR 2단계보다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는 더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억제 방안을 시행해도 대출이 잡히지 않는다면 DSR 3단계 조기 도입 카드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증가 추세도 꾸준하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초강력 규제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지속되면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DSR 범위를 정책 모기지와 전세대출로 확대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LTV를 강화하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엔 LTV가 40%에서 6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기본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LTV 규제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LTV가 감소하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이 증가하게 되며 대출 한도까지 큰 폭으로 줄면서 매수세를 단기간에 억제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DSR 2단계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주담대 금지와 맞물리면서 초강력 대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큰 주택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또 DSR 정책 모기지와 전세대출 확대도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현재 가계대출 주담대 증가분의 상당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이 막히면 전세계약이 종료됐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국내 대출 상황은 가계부채 못지않게 기업부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이 기업들에게 내어준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55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폭 30조 원보다 훨씬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총 822조 8,715억 원에 달하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주로 가계대출에 집중되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기업대출 여신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규제가 기업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이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8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67,550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미분양이 2달 연속 줄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16,461세대로 1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2020년 9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 악성 미분양이 2,549세대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기도가 1,730세대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지역 준공후 미분양은 1,640세대가 쌓였습니다. 준공까지 팔지 못한 미분양은 건설사나 시행사 자금 흐름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시행사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협입니다.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도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7월과 비교해서 8월 거래량이 1만 992건으로 14% 감소했고 9월부터는 본격화된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30대 영끌족들의 대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패닉바잉 열풍이 불던 지난 2021년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 주담대 중에선 LTV 60% 초과 대출 잔액이 155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등에서 공개된 금융권 가계대출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30대 차주의 주담대 잔액이 156조 1,574억 원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서 11조 4천억 이상 늘었습니다. 30대들의 주담대 증가율은 전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올해 주담대 잔액이 10조 원 이상 증가한 연령대는 30대가 유일하며 올해 전체 주담대 잔액의 3분의 1 정도가 30대 차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청년층 세대에서 2021년을 뛰어넘는 대출 광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도 155조 원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작년 말 대비 20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LTV로 잡힌 대출들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영끌 열풍이 향후 국내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구매에서 무리하게 대출받은 영끌 쪽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소비 위축이 경기 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중에서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 등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등을 통해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민간 회복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주담대 금리 수준이 대폭 감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가계부채와 금리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은행권 대출 연체 건수가 2배나 증가했고 연체 금액은 3배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공개된 금감원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주담대 금액이 8월 기준 714조 1,8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85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고 평균 대출금리는 4%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금 연체 건수가 2021년 8,056건에서 올해 8월은 18,91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체 금액도 같은 기간 6,345억 원에서 2조 1,085억 원으로 급증 추세입니다. 반면 최근 은행권 주담대가 본격적인 규제 강화로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되면서 대출을 원하는 차주들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려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은행은 막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3% 초반으로 알려진 IM뱅크 서울 영업점이 대출을 중단했고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때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우려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들어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 한도를 조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험업권과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계속해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이자 비용 증가로 연체가 발생하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